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까도 잠깐 언급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죠. 6번은 조금 중복이 되네. 그래도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는 조금 지자체 조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100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예를 들면 배감, 원삼 이런 지역은 원래 토지거래로 찍혀 있으면 땅을 농지를 살 수 없는, 물론 살려면은 이제 용인시에 거주를 해야만 살 수가 있는데, 외지인들이 살려고 하면은 100평 미만, 100평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 조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내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주말 체험 영농이 아닌 신규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을 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영농 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꼭 7번. 농지증은 농지 관할 시구읍 또는 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통 이제 신청한 날로 4일 이내에 발급이 보통 됩니다. 신청서와 영농 계획서는 읍 면 사무소에 다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구비 서류는 채곡과 매수 신고 확인서,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는 이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에 2년간의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경매가 좀 특이하죠. 일반 매물이랑 좀 법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매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매물들은 경매 물건이 좀 인기가 많은, 경쟁률이 좀 치열한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9번. 만일 농지증을 발급을 못 받는 경우에는 농지증 반려 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이 통지서에는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9번은 새로 개정된 내용이니까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꼭 반려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면, 초보자분들은 경매를 매입을 해서 산업계 담당자한테 농지증을 달라.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농지는 이제 반려가 안 되는데, 반려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를 방치하는 경우, 보통 휴경지죠. 휴경지는 보통 농지증이 안 나오고요. 두 번째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예를 들어 거기다 무허가 집을 짓던지 포장을 해서 아예 농지를 못 쓰게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초보 때 이런 땅을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휴경지를요.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담당자가 농지증 안 된다 해서 좀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증금 10%로 꽤 많은, 예를 들어 한 500만 원 정도 걸었는데 이거 안 해주면 500만 원 날릴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신경 쓰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중에, 다행히 제가 이제 또 그때 당시 저의 멘토가 또 있습니다. 멘토 교수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했더니, 바로 이제 농림부에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농림부에 이제 농지증 담당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전화해서 하는 방법이 다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제가 농지증을 안 해주려는 사람 앞에서 제가 농림부에 전화했습니다. 농지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안 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농림부 담당자가 안 해주려고 하는 분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결해줬더니 지방 담당자가 놀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왜냐면 농림부의 파워가,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농림부의 파워가 센지. 그리고 그때 당시는 지금 이제 LH 사건 때문에 조금 이제 농지가 조금 이제 어수선하고 규제가 있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외지인들이 농지를 잘 살 수 있게끔 권유하는 좀 시대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농림부 직원이 딱 전화했더니 산업계 현지 지방 담당자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왜 지금 이분이 농지를 살려고 하는데 왜 농지증 안 해주냐, 왜 해줘라 하니 그 한마디에 바로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막 빌면서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해주더니 농림부 직원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해주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잘 통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분들의 힘을 또 한번 좀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운이 좋은 방법이고, 또 이제 현실적인 방법은, 안 해주려고 했을 때 대처법은, 잘 들으세요. 계획서를 쓰시면 됩니다. 계획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농사를 안 짓는 휴경지를 낙찰받았다. 근데 대부분 당연히 안 해주려고 하겠죠. 이 농사도 안 짓는데 농지증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원상복구 계획서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쓰시고 매달 며칠까지 농사를 꼭 짓겠다 하면은 그거를 빌미로 해줍니다. 그런 방법들. 대신에 이제 그때 가서 농사 그래도 안 짓고 있으면 이제 불이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안 지으면은 나중에 농지 처분 명령서, 아주 무서운 농지 처분 명령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농지 처분 안 하면 계속 매년 공시지가의 20%씩 계속 때립니다. 그럼 계속 세금 벌금 내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꼭 있기 때문에 잘 이 방법을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만약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때에도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할 때는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적경지역 농지나 묘지가 붙어있는 농지나 불법 전용된 농지는 농취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을 하기 전이 중요해요. 하고 나서는 의미가 없고요. 꼭 농취증 발급받기 전,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 꼭 해당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게 발급이 되는지 미리 사전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농취증은 알려줍니다. 낙찰서 갖고 가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농지를 낙찰받기 전에도 되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는 충분히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시고 미리미리 다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번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후에도 사후 관리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경매든 일반 매매든 농지를 취득하고 나중에 이제 사후 관리, 취득한 농지를 제대로 이용을 이제 못한다고 하면은 처분 명령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20%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 세금이 이름이 이행강제금입니다. 물론 이제 바로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 1년 안에 이제 처분을 하라고 하죠. 하지 말고 사실 그때 가서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처분 명령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받아보면 저도 겁을 먹었지만 크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취증 11가지 이제 사실과 이제 새로운 사실, 이제 법 규정에 농취증에 조금 이제 법이 조금 점점 규제가 되는 사실 추세이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땅을 투자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은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취증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농지 관리, 두 번 샀으면 이제 관리가 중요하죠. 농지 관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농지를 관리하냐, 나 같은 외지인이 그 먼 곳을 예를 들면 제주도는 어떻게 비행기 타고 관리하냐, 그런 점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또 이것도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항상 좋아요, 구독하기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